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수지는 이 집에서 늘 손님 같은 며느리였다. 명절이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도 친척들이 식탁에 앉으면 그녀는 뒤에서 서서 국만 퍼주는 역할이었다. 사람들은 예의 있게 웃으며 말하지만 늘 선을 그었다. 며느리는 원래 식탁에 안 앉는 거야. 그래도 출가 외인인데 가족이라고 하긴 좀. 시어머니 윤정자 역시 감정 표현 없이 점잖은 말투로만 행동했다. 수진 씨 고생 많아요. 그 말에는 따뜻함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냥 어딘가 멀리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 수지는 시장에서 돌아와 마당을 지나는데 현관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얇은 가디건만 걸친 시어머니가 맨발로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벽을 짚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안 들어가셨나요? 수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어딘가 허탈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야? 그 순간 수지는 이상한 싸늘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10번씩 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밥은 먹었는지, 지금 나가야 하는지.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고, 어느 날은 양말을 손에 끼고 장갑이 왜 이렇게 작냐고 물었다. 병원 결과는 분명했다. 초기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낯선 공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가족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치매 진단 후 일주일 뒤 시댁 거실에는 가족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그것은 돌봄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담을 분배하는 자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요양원월 비용 비교표, 입소 절차 설명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간병인 고용 가격표 등이 놓여 있었다. 고모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집에서 치매 환자 모시는 건 무리야.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맞아. 신우이도 덧붙였다. 멀쩡할 땐 가족이지. 근데 지금은 환자잖아. 감정적으로 끌어안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돼. 남편은 숫자가 적힌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시설 보내면 월 180만 원이면 되고 집에서 돌보면 간병인 포함 350만 원 넘어. 이건 보험에서도 안 나오는 비용이야. 수지는 그 종이를 보며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다. 점점 시어머니의 존재가 사람에서 비용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나는 또 버려지는 거구나. 이번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억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에게서 가치가 사라지는 거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수지는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끝까지.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는 물수건으로 손을 씻기고 식사 도우며 약을 챙기고 기억 노트에 하루를 기록했다. 기억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12월 29일. 볕이 들었고 어머니가 내 이름을 한번 부르셨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이라는 이름만은 잊지 않았다. 수진? 맞지? 그 사람? 네, 맞아요. 며느리요. 어느 날 수진은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 씨, 당신은 묘하게 따뜻한 사람 같아요. 수진은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며칠 뒤 간병용품 매장에 들렀을 때 직원이 물었다. 가족분이세요?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수진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잊어도 괜찮아요. 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조용히 떨렸다. 몇 주 뒤부터 집 분위기는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라고 했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이상할 만큼 친절해졌다. 어머님, 요즘 얼굴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은 가족이 돌보는 게 제일이야. 수진 씨가 잘했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집을 찾아왔다. 그는 수진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에게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윤정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장?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몇 차례 찾아왔고 그들은 모두 시어머니에게만 봉투를 건네고 돌아갔다. 수진이 묻자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옛날부터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단순한 지인들은 아니었어. 그날 밤 수진은 방에 앉아 생각했다. 어쩌면 이 집은 단순한 치매 환자의 집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어머니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을지도. 며칠 후 드디어 진실의 한 조각이 드러났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족들 앞에서 말했다. 윤정자 이사장님, 복지재단 관련 서류와 후계 구조 다시 논의하셔야 합니다. 복지재단. 이사장.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변했다.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어.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사실 어머니는. 하지만 그 말들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같은 곳, 상속이라는 단어를 향해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 방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 씨, 당신은 내 마지막 가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누가 날 버리려 했고, 누가 끝까지 내 손을 잡아줬는지. 그리고 덧붙였다. 기억은 사라져도 따뜻함은 남더라. 유언장 공개 날. 유언장 공개 이후 시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누군가는 소송을 운운했지만, 결국 아무도 시어머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다. 법적 효력은 완벽했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재단이 운영하던 작은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가족이 없거나 버려진 노인들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노인들이었다. 그 시설의 한켠 조그마한 정원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윤정자, 그리고 수진.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었어. 어떤 사람은 내 돈을 보고 왔고 어떤 사람은 내 손을 잡으러 왔다는 걸.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멀리 나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것부터 사라지더라. 그래서 제일 따뜻한 너만 끝까지 남은 거야. 그리고 그날 처음 시어머니는 수진의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수진아, 고마워. 넌 나의 마지막 가족이었어. 그날 이후
수지는 재단 운영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화려한 건물부터 챙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작은 요양원의 온기부터 지키는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선 누군가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머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간병은 누군가를 씻기고 먹이는 일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사람의 존엄을 대신 기억해주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일하던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그리고 장면은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끝난다. 말은 없지만 따뜻한 손을 꼭 잡은 채 그날 그 집에는 진짜 가족이 단 한 사람 존재했다. 변호사, 친척들, 시어머니, 그리고 수진. 모두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만 개봉할 것. 그리고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왔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을 잃었지만 나를 버리려 했던 사람과 내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았다. 나는 재산을 지킬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을 지킬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전 재산 및 복지재단 운영권 며느리 수진.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수진을 향했다. 질투, 놀람, 충격, 두려움. 하지만 수진은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어머니 잊어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잊어버린 기억, 제가 대신 기억할게요. 그날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그 방 안에는 눈물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다.